최고의 방수 재료는 비닐입니다. 땔감은 건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게의 약 50% 정도가 물입니다. 잘 말린 땔감을 떼도 아궁이에서 불이 활발하게 타고 있으면 굴뚝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아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83번째 시간입니다. 구들방에서 습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데요, 고래 속의 습기는 왜 생길까요? 그리고 고래 속의 습기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죠. 고래는 땅 속에 연결이 되어 있죠. 흙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흙 속에 있는 물들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고래 외벽이 흙으로 되어 있다면 흙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고래 속으로 외벽 쪽에서도 침투를 하겠죠. 그래서 고래 속은 당연히 축축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땔감에 대한 문제인데요. 땔감은 아무리 건조를 잘해도 땔감 속에 15 내지 20%의 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궁이 속에 불이 타면 땔감 속에 있던 수분은 고래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고래 속에 수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나무가 타게 되면 화학적인 연소 반응에 의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재가 남으면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땔감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궁이 속에서 불이 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 속에는 수분이 꽉 찬 공간이 되는 거죠.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원인별로 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흙의 모세관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흙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흙 속에 있는 물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옆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구들방 시공을 할 때는 고래 바닥이나 고래 외벽에 물 끊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수를 해줘야 되겠죠. 방수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최고의 방수 재료는 비닐입니다. 이런 비닐 가지고 고래 바닥 그리고 고래 외벽 쪽에 방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물 끊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땔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땔감은 건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게의 약 50% 정도가 물입니다. 건조를 잘해도 15에서 20% 정도는 수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땔감의 건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건조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연소를 하게 되면, 타게 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아시려면 나무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목재,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은 셀룰로즈가 50에서 60%, 그 다음에 리그닌이 20에서 30%, 그리고 헤미셀룰로즈가 15에서 2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셀룰로즈의 화학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목재 성분 중에서 가장 분해가 어려운 것이 리그닌인데요, 리그닌의 화학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알지 않더라도 이것이 포도당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셀룰로즈나 리그닌 같은 복잡한 구조들도 이런 탄소 동화작용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탄소 동화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이 포도당의 구조를 잘 보시면 나무가 어떤 성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성분을 잘 보시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먼저 탄소입니다. 탄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불에 타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CO2가 되죠. 이산화탄소가 되죠.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CO2가 되고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땔감이 불이 타면 일단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땔감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수소, 이것은 불이 타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물이 되는 거죠. H2O. 그래서 땔감이 연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물이 나온다, 수증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땔감은 연소를 하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궁이에서 땔감이 타게 되면 이런 이유에서 고래 속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꽉 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래 속으로 들어온 수증기는 차가운 구들장이나 고래뚝을 만나게 되면 결로가 되죠.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죠. 굴뚝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뚝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결로가 많이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목초액이고요. 심하게 되면 목초액이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말린 땔감을 떼도 아궁이에서 불이 활발하게 타고 있으면 굴뚝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이 정도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수증기가 아니고 땔감의 건조가 덜 돼서 땔감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그름이나 이런 가연성 물질들이 이렇게 아깝게 연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땔감이 연소할 때 화학적인 연소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수증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들방의 고래 속은 방수를 잘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그렇다 그래서 고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이런 구들방이라 그러면 그건 구들방 시공이 잘못된 것이고요. 고래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많이 생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수를 하고 땔감도 잘 건조된 것을 써야 되겠죠. 오늘은 고래 속에 생기는 습기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들방에서 연기 배출기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연기 배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